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개인은 코스피에서 1460억 규모 순매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654억 규모의 순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 선물에서도 조금 수급 좋아지고 있는데요. 2500 규모의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오전장 특징주 시간대보다 지금 현재 매도폭을 더 키웠는데요. 현재 거래소에서 990억 규모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490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 매도폭이 좀 큰 편입니다. 4,2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95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10억 규모,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1,75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기관 쪽에 투신권의 매도폭 자체는 조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코스피의 상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밀 업종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오전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의료정밀 업종이 1.29%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1.05, 그리고 보험업종이 0.61, 비금속이 0.45 정도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갖다 키우고 있는 업종 자체는 전기전자 쪽인데요.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전장 특징주, 약세 섹터 말씀드릴 때 반도체 대표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3%,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4%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1.38% 하락 중에 있고요. 한국전력이 낙폭을 갖다 키우면서 이 하락 자체에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아침 모닝 브리핑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률 상위 업종은 여전히 섬유유리 업종이 10.46%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이 1.27, 기타 제조 업종이 1.31,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1.06 등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이 커지고 있는 업종군은 출판 매체복제 업종이 마이너스 2.29로 하락폭을 딱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도 마이너스 1.29, 코스닥 기술 성장주가 마이너스 1.28 등의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후장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한세 예스24 홀딩스입니다. 네, 한세 예스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양호한 실적 전망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KB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투자증권에 대해 가지고 주력 자회사인 한세실업의 수주가 증가되고 자회사 예스24와 동아출판의 시너지가 확대되면서 비상장회사 한세드림의 흑자가 지속되고 달러화 강세 효과 등으로 올해 양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는데요. 목표 주가 자체는 3만원을 갖다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4분기에 매출 성장성 자체가 다 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특히 작년에 비상장사인 한세드림 자체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면서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인데요.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지난해 12월에 상장 자회사인 한세실업으로부터 한세드림 지분 88%를 갖다가 156억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한세드림의 경우에는 한세실업이 인수한 유아 아동복업체 컬러스, 그리고 모이몰른 등의 2개의 자체 브랜드하고 스포츠 아동의류 편집 매장이 플레이키즈 프로 등의 총 3개의 브랜드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세드림 같은 경우 2014년까지 순이익이 적자를 갖다 지속했었는데 2014년 말에 론칭한 북유로프 유아 아동복이 모이몰른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매출 자체가 2015년 기준에서 매출액 741억, 그리고 순이익 3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4분기 좋아졌던 것인데요. 2016년도에는 한세드림이 세계 브랜드가 총 100개의 매장을 갖다 확대하면서 매출액 1000억에 순이익 45억 갖다가 달성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실적 역시도 같이 좋아진다고 보겠죠. 근데 한세 예스24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에 12.6% 정도 하락이 됐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오히려 지금 밸류션 매력 자체가 갖다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TPP 발효 후에 중기적으로 주력 상장 자회사인 한세시럽 자체 수주가 기대되는데요. TPP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도 한세시럽을 갖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비상장 회사인 한세드림과 FRJ 진 등을 갖다 통해서 패션 브랜드 유통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 기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도 하방 자체는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도 당일 물론 리포트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락 상황에서 하락 추세를 갖다 변곡을 갖다 이룰 수 있는 당일 상승안의 양봉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봉 캔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장 막바지 국면 자체가 확인하시고 이길 아침에 대응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도전비주얼입니다. 네, 도전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밸류체인스에서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도전비주얼과 한글화 컴퓨터를 갖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이미 그러니까 손익을 갖다 한번 한 차례 좀 재미있게 손익을 갖다 실현한 바 있는데요. 도전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신규 클라우드 유저 급증에 따라서 유저 급증 전망에 상승하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IBK 투자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올해 기존 고객의 클라우드인 전환과 신규 클라우드 유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보안 관련 프로젝트 사업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790억 원, YY 기준에서 13.5%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8.9%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전비주얼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대표적인 ERP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ERP 공급업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ER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사적 지원관리라고 해서 생산, 물류, 재무, 회계 등을 갖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고객 자체가 국내 중소, 중견, 대기업을 갖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동사의 제품을 갖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 자체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2011년도에 클라우드 센터를 갖다가 했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 ERP 대비해서 유지보수 수익 자체가 2에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주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사용 고객 자체가 2011년에 157에서 2016년 2월에 8,100개까지 업체가 증감에 따라서 향후 고객 자체가 클라우드 전환과 동시에 신규 클라우드 유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거죠. 도전비전 같은 경우에는 회계 프로그램하고 이런 쪽.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 9월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도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세제 지원이나 각종 사업의 인허가 혜택도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점에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관련한 거는요, 실질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도전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도 저희가 분석해줄 때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공공기관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고, 예, 일반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 도전 비중을 갖다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독보적인 ERP 클라우드 기술을 갖다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실효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클라우드 이행 고객 자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 잠깐 볼게요. 기술적 분석 보면 지금 일정 부분 행복 후에 조정대를 갖다 겪고 하락 자체를 갖다 이룬 후에 지금 재차 상승하는 국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물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밑꼬리가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추이를 갖다 살펴봐도 지금 현재 하락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 변곡 자체는 완벽하게 나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한세일스 24홀딩스하고 차트 배치 자체는 굉장히 흡사하죠. 지금 수급 동향도 살펴본다 그러면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안 좋은데, 근데 도전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과 연기금에 그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하다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락에서 변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매수 편입 자체는 약간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일부 편입하시고 내일 아침에 본격적으로 편입하시는 전략이 옳듯합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답보가 되어 있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 자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아침에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목표 주가 자체는 여기 그러니까 주봉으로 얘는 보는 게 맞는데요. 주봉상에 지금 마디점 자체가 생각보다 매물대가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22,500원 자체가 돌파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그 목표가 자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22,500원 자체가 신고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흐름 자체는 신고가대 인근에서 하는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뭐 그 오늘 종가 기준 말고 내일 아침에 살짝 그니까 뭐 빠진다고 가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4,000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두시고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의 경우에는요, 저희 밸류체인스의 그 철강 업종의 추천 종목입니다. 그 현재는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렸고요. 그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갖다가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당일 철강 가격 급등 소식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전일 죄송합니다. 전일 그 중국 철강제 유통 가격과 호주산 철강서 수입 가격이 하루에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철강 가격의 급등은 국내 대표 철강업체인 동사의 주가에 주가 반등이 강한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그 목표가를 갖다가 24만원 유지했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그 주식은 그렇습니다. 호재가 워낙에 강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제 가격과 중국 쪽에 관련된 이슈로 인한 그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상승폭 자체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 묻혀져 있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덤핑 관세를 갖다가 반덤핑 관세를 갖다가 먹일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워낙에 조금 추천한 이후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일 정도 수준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들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항상 이렇게 그 호재성 이슈를 인해 가지고 상승하면 의외의 대외 악재에 의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현재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승 갖다 보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 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5장 특징주입니다. 다행 같은 경우에는 5장 특징주에 현재 코스닥 특징주는 그 잡힌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하단 밴드 자체가 갖다 1948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948포인트를 갖다 하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외인각 기관에 쌍끌이 매도가 추대되고 게다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4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진행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자, 그 부분에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중국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타 부분이 교합하면서 그리고 최근 내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뭐가 올랐어요? 라고 하시면 아유 왜 그러세요? 다른 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장 이제 앞으로 40분 남았습니다. 장 막바지까지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이제 40분만 있으면 장 끝납니다. 자, 특징주들 한 번씩들 더 살펴보시고 특징주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예, 저희 밸류체인스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밸류체인스 같은 경우에 후원제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유사자문 형태의 형태를 갖다 띄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러니까 타 유사자문 업체와 달리 회원제 방식이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밸류체인스에 회원을 갖다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회사 전화인 070-4032-2786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갖다 희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설문 후에, 설문조사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저희 회원으로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없는 만큼 그냥 혼자서 시장 보시고 뉴스 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갖다 줄여나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5장 특징 종목이 있습니다.